안녕하세요. 한글 맞춤과 국어 능력 10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이렇게 11월이 왔네요. 예, 그 한 해를 벌써 마무리하는 그런 이제 두 달이 11월, 12월이 이제 왔습니다. 예,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 예, 우리도 벌써 10주차입니다. 예, 10주차니까 벌써 두 자릿수에 들어섰어요. 9주차는 한 자릿수고 10주차는 두 자릿수죠.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수업을 거의 이제 마무리해가는 예, 그런 이제 단계에 들어섰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준비 잘하셔서 기말고사로 잘 치르시길 바라고요. 그 우리 기말고사 날짜는 그 성신여대는 15주 수업이잖아요. 15주 수업이니까 기말고사 날짜는 12월 11일이 되겠습니다. 12월 11일에 우리 중간고사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온라인으로 수업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고요. 예, 그때는 이제 그 전주에 예행 연습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고 예, 12월 11일에 바로 예, 우리 중간고사 때 이미 시험을 한번 치러봤기 때문에 11일에 바로 시험을 치를 테니까 예, 그때 약간 준비 잘하셔서 예, 평소 그 중간고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활하게 시험을 잘 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그 우리 과제가 있죠. 과제 11월 27일까지 예, 그 성신여대 교육 시스템에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7일에 아마 뭐 저희 12시까지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24시까지면 좋을 텐데 아마 11시 59분 한 그 정도에 아마 마무리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좀 그 시간 너무 촉박하게 막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그 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기 국어문 규정 틀린 거 30개였죠? 예, 뭐 띄어쓰기 포함되고요. 뭐 저기 외로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다 포함됩니다. 예, 그래서 30개 예, 찍어 오시고 뭐 좀 잘못된 것 예, 그거를 이제 곧 아래 수정하는 식으로 예, 그렇게 고쳐 오시기 바라고 예, 인터넷 이제 서핑해 가지고 한글 맞춤법 틀린 것 이런 거 이제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시면 너무 그건 쉽잖아요. 쉽고 여러분 하시는데 공부하시는데 도움도 안 되니까 예, 그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하도 그동안 과제를 많이 받아와서 예, 그게 어떤 게 나오는지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런 분은 예, 감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감점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조사해서 예, 그렇게 30개 모아서 11월 27일에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수업은 당연히 12월 4일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예, 12월 4일에는 이제 3교시까지 다 예, 그때까지 3교시까지 수업을 다 할 거고요. 그러니까 12월 4일에 배운 그 내용까지 중간고사 이후부터 즉 지난주 수업서부터 그다음에 중간고사 이후에 저기 12월 4일까지 수업한 내용 예, 거기까지가 기말고사 시험 범위니까 예, 지금 오늘도 역시 평소와 같이 수업 잘 들어주시고 예,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 10주차 수업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10주차에 배울 내용은 우리 42페이지를 펴주세요. 우리 교재 42페이지 한글 맞춤법 30항 사이시호 표기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시호 표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난 그 2주차 때 배운 내용이 있습니다. 즉, 그 합성어 속에 들어가는데 파생어는 안 들어갑니다. 합성어에만 사이시옷이 들어가는데 그 저기 그저 그러니까 둘 중에 합성어에 그러니까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합쳐진 게 합성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어근 중에 고유어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고유어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어야 물론 둘 다 고유어도 괜찮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하나 이상 고유어가 들어가 있어야 사이시옷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둘 다 한자어이면 사이시옷 못 들어가는데 물론 6가지 예외가 있긴 합니다.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뭐 찻간, 뭐 곳간 이런 거 예, 그리고 6가지 예외가 있긴 한데 그 예외 제외하고는 한자어와 한자어로 이루어진 것에는 사이시옷 못 붙는다. 우리 그 2주차 때 수업을 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이시옷 붙을 때 보통 뒤가 된소리가 나는 것, 된소리가 나는 것의 표시로 사이시옷 들어간다는 것, 그것만 알고 있으실 텐데, 예, 우리 뭐 2주차 때도 수업을 했습니다. 니은이 덧붙거나, 니은이 덧붙어도 사이시옷 붙을 수 있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뒤가 된소리 예, 나거나, 된소리가 나거나, 니은이 덧붙거나, 니은이 덧나거나, 니은이 덧나는 것. 그러니까 니은이 덧나는 것까지는 좀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니은이 덧나는 것은 좀 모르시더라고요. 니은이 덧나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사이시옷이 덧붙는다는 것 먼저 알아두시고 예, 그렇게 예, 요 사이시옷 표기를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두 가지 조건을 알아야 됩니다. 예, 뭐 이제 두 가지 조건 중에 또 두 번째는 예, 세 개로 나눠집니다만 자 첫째
고유어가 꼭 있어야 된다. 예, 그 저기 합성어 어근 중에 고유어가 하나 있어야 된다. 하나 이상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떨 때 덧붙냐? 뒤에 된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니은이 덧나거나 아니면 니은이 덧날 때 그때 사이시옷이 붙는다. 하여간 그 덧나거나 아니면 뒤가 된 소리가 난다는 그런 표시로 사이시옷을 넣는 거예요. 예, 넣는 거니까 하여간 그런 조건에 사이시옷을 넣는다는 것, 그거 알아두시면 30항이 아마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제 30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1번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그래서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 합성어만 사용 본다고 그랬죠. 파생어 안 되고요. 순우리말로, 즉 고유어로, 고유어로 된 것, 그럴 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에 사이시옷 붙겠죠.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사이시옷 못 붙습니다. 사이시옷 들어갈 자리 없잖아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사이시옷 들어갑니다. 자, 1번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것. 1번이 그렇다면 2번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3번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1번 된 소리가 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고래째, 고래와 재 둘 다 고유어입니다. 여기 순우리말입니다. 여기 사이시옷 들어가고요. 고래째로 나니까 째 소리가. 그 다음에 귀밥으로 나니까 그거 사이시옷 들어갑니다. 뒤에 든 소리가 나니까요. 귀와 밥이 합쳐진 거죠. 그 다음에 나루와 배가 합쳐서 나루빼로 소리 나니까 나룻배로 그 나룻배 그 사이시옷 붙는 겁니다. 나무와 가지 둘 다 고유어죠. 고유어인데 거기에 나무까지로 소리 나니까 그래서 사이시옷 붙는 겁니다. 냇가, 대까지, 뒷갈망, 맷돌, 머릿기름, 모깃불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저번에 그 사이시옷에 대해서 또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있네요. 사이시옷이 참 복잡하죠. 하여간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뒤가 된 소리나 거센 소리일 때 사이시옷 붙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붙을 수 없습니다. 뒤에 된 소리나 거센 소리, 그러니까 어근과 어근이 합칠 때 뒤에 어근이 된 소리나 거센 소리를 시작할 때는 사이시옷 못 붙는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조건이 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이시옷의 발음에 대해서 이거는 뒤에 표준 발음법에서 배울 텐데 표준 발음법에서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표준 발음법까지는 도저히 진도가 못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는 우리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여러분이 궁금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교양 삼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나무가지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나무 플러스 가지가 되는데 요게 발음이 나무가지로 소리가 나니까 사이시옷 붙여서 나무가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요게 지금 사이시옷이 들어가갖고 요거를 이제 또 발음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나뭇가지 이렇게 돼요. 그렇죠? 사이시옷은 디귿으로 요거 음절의 끝소리 현상에 따라서 디귿 대표음으로 디귿으로 나지 않습니까? 나뭇가지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위에 발음이 맞을까요? 아래 발음이 맞을까요? 위에 걸로 발음 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갖다 붙인 건데 사이시옷을 또 표기대로 이렇게 발음을 해보자니 나뭇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정답은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그래서 요 나뭇가지 있죠? 요거를 나뭇가지로 발음해도 괜찮아요. 괜찮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 사이시옷 붙여가지고 나뭇가지로 이렇게 발음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표준 발음법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뭇가지 이게 뒤에 된 소리가 나니까 원래 나뭇가지니까 사이시옷 붙여서 나뭇가지가 되는데 요 사이시옷 표기대로 발음하자니까 나뭇가지가 된다. 그런데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발음이 맞느냐? 둘 다 맞다. 궁금해하실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거는 시험 문제 내진 않겠지만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2번을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괄호 2번이요.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그래서 맨나물 이런 식으로 나물 니은 앞에서 이게 매는 이제 산 있죠? 산의 고유어입니다. 외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이 붙여가지고 뇌라고 부르기도 하고 매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그 미음에 에 붙여가지고 어이 붙여가지고 매라고 하기도 하고 그거 다 제 산의 고유어입니다. 그래서 맨나물 산나물이라는 얘기예요. 예, 산은 한자어죠. 근데 매는 이제 고유어, 나물 고유어니까 맨나물 이런 식으로 맨 니은이 덧붙지 않습니까? 맨나물 매 플러스 나물인데 맨나물로 니은이 덧붙으니까 사이시오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아랫니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래와 니가 합쳐졌는데 아랫 이런 식으로 니은이 덧붙죠. 그래서 사이시오 덧붙은 겁니다. 턴마당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터 플러스 마당 예, 둘 다 고유어인데 요게 터에 터가 예, 발음을 해보면 턴마당 턴이라고 발음이 되니까 요 니은이 예, 덧붙으니까 사이시오 붙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랫마을 뒷머리 잇몸 다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그 3번 보겠습니다. 네, 3번 보시면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자,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도 있어요. 자, 43페이지 볼까요? 예를 보시면 도리깻열. 예, 이거 도리깨는 뭐냐면 요거 저기 우리가 저 탈곡이라고 하잖아요. 저기 그러니까 우리 거기에 저기 그 벼 나무에 벼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거를 이제 기계로 다 털어냅니다만 옛날엔 도리깨라는 걸로 땅땅 쳐야 이제 그 알갱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 벼 나무에서 알갱이가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도리깨예요. 도리깨. 예, 그 도구가 도리깨인데 도리깨 플러스 열 이랬더니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도리깬열. 도리깬열. 깬 니은 덧붙죠. 그 다음에 열 니은 덧붙습니다. 이렇게 니은이 덧붙는 거예요. 그래서 예, 사이시옷이 예, 저기 니은이 덧붙을 때도 예, 사이시옷 붙여가지고 도리깻열 이렇게 사이시옷 붙을 수 있는 겁니다. 뒷윷, 두렛일, 뒷일, 뒷잎맛, 베갯잎, 윷잎, 깻잎, 나뭇잎, 뱃잎. 예, 깻잎도 마찬가지죠. 깨 플러스 잎인데 예, 요게 깻잎 이런 식으로 깻잎 이런 식으로 니은이 덧붙으니까 이렇게 사이시옷 예,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저희 그 부모님께서 이제 그 저 은퇴하시고 예, 저기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예, 그 뭐 그러니까 그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세요. 왔다 갔다 하시는데 하여간 뭐 그 저기 그 농사를 이제 그 저 취미로 하고 계시는데 예,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으시고요. 예, 그런데 그 깨를 심으시더라고요. 예, 깨를 심으셔가지고 나는 왜 우리가 그 깨가 이렇게 그 깨가 이렇게 둥글게 돼 있어요. 둥글게 돼가지고 깨가 이렇게 속에 쏙 들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톡톡 털면 이제 깨가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깨가 쏟아진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깨가 쏟아지면서 고소한 냄새가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주 그 고소하고 예, 그런 그 행복이 막 쏟아지는 그런 느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깨가 쏟아진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데 하여간 뭐 그래도 이제 깨만 먹을 왜 이거를 심으셨을까? 깨가 굳이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 알고 보니까 깻잎 때문에 예, 그래서 깨를 심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깨가 참 깨도 열매도 좋고 그 다음에 깻잎도 나오고 이런 측면에서 한국인에게 되게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그 식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중국 사람 있잖아요. 중국 분들. 예, 중국 분들이 이제 한국 음식을 다 먹습니다. 뭐 한국 음식 중에 좀 혐오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뭐 그 저기 순대라든지 아니면 번데기 이런 거 다 먹어요. 이거 다 먹는데 제일 못 먹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제일 못 먹는 음식이 뜻밖의 깻잎입니다. 깻잎. 우리는 깻잎을 보면 되게 향긋하다는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막 역한 뒤집어지는 그런 맛이 난대요. 예,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고수, 예, 중국에서는 샹차이라고 그러는데 고수를 잘 못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 중국 사람들이 또 한국의 깻잎을 잘 못 먹는 예, 이런 것도 예, 최근이 아니라 한 몇 년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깻잎을 잘 못 먹는다라는 것, 예,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참고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 그럼 2번 순 우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뒷말의 첫 소리가 된 소리로 나는 것. 자, 예를 보시면 귀병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순 우리말과 한자어네요. 그러니까 그 저기 우리말이 앞에 들어올 수도 있고, 예, 고유어가 뒤에 들어올 수도 있고, 하여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여간 고유어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을 때, 예, 그때 사이시옷이 붙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한자어로 된 건 안 됩니다. 둘 다 한자어로 된 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저 1번 뒷말에 천소리와 된소리 나는 것, 귀병.
귀는 고유어고 병은 한자어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저희 때는 이제 한자 교육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자어가 뭔지 고유어가 뭔지 좀 금방 구분을 하는데 요즘은 좀 한자 교육이 약해져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고유어와 한자어 구분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병이 한자어입니다. 병 한자어예요. 그래서 귀병 이런 식으로 나는데 하여간 귀가 고유어기 때문에 요 사이시오 붙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머리빵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머리는 고유어고 방이 우리 룸 있죠? 방이 한자어예요. 한자어여서 머리빵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는 거고 배병 배가 고유어 병이 한자어 보뚝 이거는 보가 한자어입니다. 그 다음에 사자밥 사자가 뜻밖의 고유어예요. 뜻밖의 한자어입니다. 한자어예요. 그래서 그 사자밥. 요 사자밥은 이제 사자가 먹는 밥이 아니라 동물 사자가 먹는 밥이 아니라 그 저기 저승사자 있죠. 저승사자들이 먹는 밥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저기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초등학교 3, 4학년 때 지금부터 뭐 30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30년 더 지난 일인데 거의 그 저기 그때 이제 전주에 2년 동안 살았었는데 그때 이제 아파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이렇게 신문지에다가 식판같이 식사를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그 놔두는 그런 이제 풍경들을 제가 많이 봤었어요. 그냥 길에다 놔두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승사자가 그거 먹고 우리 집에 오지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풍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자밥입니다. 사자밥. 그래가지고 사자밥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사자는 저승사자 한자어고요. 밥은 이제 고유어로서 하여간 고유어 하나 들어가고 뒤가 된 소리가 나니까 사시오 붙을 수 있는 겁니다. 색강 강이 고유어 강이 한자어죠. 그 한국 그 고유어로는 가람이죠. 가람. 그 다음에 아랫방 자리세 세가 한자어입니다. 전셋집 전세가 한자어고 찻잔 잔이 한자어입니다. 잔이 한자어예요. 그러면 차는 한자어 아니냐? 차는 한자어 아니냐? 그렇게 물으실 텐데 저기 한자 다 있죠? 다. 저 다도 할 때 제가 뭐 쓰려고 그랬더니 아래 해설에 나오네요. 해설에 나오니까 거기 해설의 둘째 줄 보면은 다 있죠? 한자 다자. 다에 그게 다가 한자어고요. 차는 고유화된 고유어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저기 중국도 이게 발음이 차라고 불러요. 차라고 부릅니다만 하여간 이 차 같은 경우가 다는 그 한자어입니다만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말 고유화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뭐 중국도 차라고 부릅니다만 하여간 중국은 이제 둘째치고 한국에서는 이거 차를 이미 고유화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유화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잔은 한자어고 차는 고유어라고 봐가지고 찻잔 사이시오 붙는 것입니다. 차종 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의 종류를 얘기하는 것인데 요 차 같은 경우가 고유어 종이 한자어 그래서 사이시오 붙을 수 있는 겁니다. 촛국 그 저기 초 초국 같은 경우는 초가 식초예요, 식초. 그래가지고 초를 친 국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시게 만든 국. 그래서 국은 고유어예요. 그런데 초는 한자어기 때문에 식초. 그래서 촛국 이런 식으로 국이 고유어기 때문에 사이시오 붙을 수 있는 겁니다. 초국이니까. 그 다음에 콧병, 탯줄, 탯줄의 태. 그 다음에 텃새의 새, 빗기의 기. 그 다음에 햇수의 그 수. 그 다음에 그 횟가루의 회, 그 다음에 횟배의 회. 그 우리가 저희 먹는 회 있죠? 먹는 회가 그게 그 먹는 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저기 요 횟배라는 것은 이제 그 뱃속에 기어다니는 그런 저기 그 기생충 있잖아요. 기생충. 그거를 이제 그 저 회라고 부르는데 그것 걔네들 그다음에 그 저기 횟가루 같은 거는 이제 그 저기 다 타고 난 제의 그 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 저기 그 먼지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다 한자어입니다. 회가 한자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가 된 소리가 날 때 사이시오 붙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래 해설 보시면 차종에서의 차가 순 우리말이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예로부터 다의 색임이라는 것은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뜻이 차였으므로 한자어 다와 구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차는 고유화되어서
고유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찻잔 이런 식으로 사시오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차가 고유어니까. 자, 그럼 2번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역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그래서 갯날, 제삿날, 훗날, 퇴마루, 양친물 이런 식으로 갯날, 갯 개가 이제 그 한자어거든요. 그런데 갯날 이렇게 겐이라고 발음이 되니까 니은 덧붙어가지고 사이쇼 붙을 수 있는 겁니다. 3번 뒷말의 첫 소리 모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 그래서 니은 덧나는 것. 가웬일 가외가 한자어 일이 고유어인데요. 가웬일 웬 할 때 니은 덧붙고 닐 할 때 니은 덧붙으니까 그래서 니은 덧붙으니까 사이쇼 붙을 수 있는 겁니다. 사산일 사사도 고유어 사사는 한자어 일이 고유어 그래서 사산일 산일 이런 식으로 니은 덧붙으니까 사이쇼 붙을 수 있는 겁니다. 예산일 훗일 다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3번 보시겠습니다. 두 음절로 된 다음 한자어를 보도록 할게요. 이게 두 음절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3번에 두 음절. 세 음절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곳간, 제가 간세빵 횟수자 이렇게 얘기했죠. 간이 3개입니다. 그래서 곳간, 찻간, 횟간 이렇게 간이 붙는 게 3개고 그 다음에 횟수, 횟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숫자, 간세빵 횟수자 그러니까 횟수와 그 다음에 숫자 들어가고 저기 간새빵이니까 새빵 들어가네요. 새빵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 좀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으면은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게 쉬울 것 같으면 이제 외워두시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곳간, 새빵, 숫자, 찻간, 택간, 횟수 이렇게 6가지가 하여간 둘 다 한자입니다만 예외적으로 그렇게 사이쇼 들어가는 것인데 자 두 음절에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찻간은 사이쇼 들어가지만 기찻간은 사이쇼 못 들어갑니다. 그건 3글자니까. 새빵은 사이쇼 들어가지만 전새빵은 사이쇼 못 들어갑니다. 3글자니까. 그래서 두 음절 2글자로만 된 것만 사이쇼 붙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되게 좀 비판을 많이 받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외가 조금 더 이제 그때 맞춤법 정할 때 예외가 좀 더 생각이 났으면 예외를 좀 더 덧붙였을 텐데 대간이 초점이 이런 거 다 예외 요 사이쇼 못 붙습니다. 그래서 개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하여간 그렇게 6개만 지정을 한 데에다가 또 2글자만 지정을 한 것 이런 것들은 좀 비판을 많이 받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맞은 것을 오피하시오. 고유어 1번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로 보겠습니다. 1번 된소리 됨. 자, 아랫집이죠. 아랫집. 그 아랫집 그리고 아래와 집이 둘 다 고유어입니다. 아랫집이라고 된소리가 나니까 사이쇼 붙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앞에 게 맞습니까? 뒤에 게 맞습니까? 아랫집이라고 사이쇼 붙은 뒤에 게 맞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니은 덧나는 경우 아래 마을 그런데 아랫마을로 그렇게 발음이 되는군요. 아래 플러스 마을인데 아랫마을 니은이 덧붙고 아래와 마을 둘 다 고유어니까 사이쇼 붙을 수 있습니다. 아랫마을 뒤에 걸로 쓴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럼 참고로 발음이 머리말입니까? 머릿말입니까? 이거 많이 헷갈리시죠? 근데 머리말이에요. 머리말. 그 다음에 꼬리말입니다. 머리말, 꼬리말.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서론 결론에 해당하는 거 있죠? 머리말, 꼬리말이에요. 머릿말, 꼬릿말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머리말이 맞아요. 요건 앞에 게 맞아요. 발음이 머릿말, 꼬릿말이 아니니까 이렇게 머리말, 꼬리말은 머리말, 꼬리말이니까 앞에 게 맞습니다. 니은 덧붙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보시겠습니다. 니은이 덧나는 경우 요거는 백앤닛이죠. 백앤닛. 베개와 잇 둘 다 고유어고 백앤닛 이런 식으로 니은이 덧붙으니까 사이쇼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게 맞습니다. 자, 2번 보시겠습니다.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 고유어 플러스 한자로 보시면 1번 된소리 되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최대값 있죠? 최대값 보시면 요게 최대 플러스 값이네요. 그러니까 그 최대는 이제 한자어고 값이 고유어입니다. 값이 고유어이기 때문에 사이쇼 붙을 수 있는 환경은 되죠. 발음이 최대값이죠. 최대값. 값으로 소리 나니까 된 소리가 되니까 사이쇼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게 맞습니까? 뒤에 게 맞습니까? 뒤에 게 최대값 뒤에 걸로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저기 맞춤법이 정해진 지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만, 예, 요게 그 교과서 또 만드는 측에서는 말을 되게 안 들었어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계속 최근까지도 최대값 이렇게 앞에 걸로 썼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은 이제 요즘 뒤에 걸로 배우셨을 거예요. 여러분 세대는 이제 맞춤법이 적용이 돼서 뒤에 걸로 배우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바로 몇 년 앞에 선배들만 해도 예, 뭐 최대값 이렇게 앞에 걸로 썼어요. 앞에 걸로. 왜냐하면 그 수학 교과서 만드는 측에서 맞춤법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 반영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다가 예, 최근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대값이라고 배웠을 텐데 혹시 여러분 선배들 예, 최대값을 앞에 걸로 쓴다 그러면 이제 표기가 바뀌었습니다라고 예, 수학 교과서 만드는 측에서 이제 그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예, 그렇게 맞춤법 반영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신세대예요. 예, 이렇게 바로 몇 년 전에 배우기만 해도 바로 9세대로서 이렇게 앞에 걸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자, 뒤에 게 맞습니다. 어쨌든 예, 그 값이 고유어니까 예, 사이시오 붙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참고 보시겠습니다. 자, 차잔이 맞습니까? 찻잔이 맞습니까? 예, 찻잔 이런 식으로 뒤가 이제 된 소리가 나면서 차는 고유어 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가 한자어고요. 다가 한자어고 차는 예, 뜻, 색임, 예, 색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고유어로 되었다. 그래서 차짠이라고 예, 소리 나면서 사이시오 붙이는 게 맞다. 차가 고유어니까. 예, 그래서 뒤에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니은 덧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훗날과 훗날이 있는데 자, 훗날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면 훗날이죠. 훗날 이런 식으로 니은이 덧붙습니다. 그 다음에 날이 고유어니까 사이시오 붙을 수 있죠. 뒤에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니은이 덧나는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도 문제이지만 이후에 벌어질 후일, 훗일을 잘 처리해야 된다. 훗일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이 되죠. 예, 그러니까 그 훗일, 그 일이 이제 고유어고요. 예, 그 다음에 훗일, 니은이 덧붙고 있네요. 니은 덧붙을 때도 사이시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훗일, 예, 뒤에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3번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 예. 예, 두 음절 6개. 예, 요거는 이제 한자어 플러스 한자어면 사이시오 못 붙는데 요 6개는 예외적으로 붙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새빵 예, 들어가죠. 간새빵 횟수자. 예, 이거 새빵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게 예, 맞고요. 예, 그런데 참고로 두 글자이죠. 두 글자. 예, 두 음절입니다. 세 음절은 안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전새빵은 전새빵이라고 소리 남에도 불구하고 세 글자니까 세 글자 한자어니까 사이시오 못 붙습니다. 그래서 앞에 게 맞습니다. 전세방이라고 쓴 것 앞에 게 맞습니다. 발음은 전세빵입니다만 예, 그 저기 한자어는 못 붙으니까 세 글자니까 전세방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앞에 게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44페이지 제31항 예, 비읍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제31항 보시면 두 말이 어울릴 적에 비읍 소리나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 자, 그래서 1번 비읍 소리가 덧나는 것 예, 뎁살이 대 플러스 쌀인데 뎁살이라고 그렇게 비읍이 덧나요. 이럴 때는 소리대로 즉 비읍이 덧나는 대로 비읍 표기를 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뎁살이 맵쌀, 예, 맵쌀은 이거 저기 논에서 나는 쌀이 산에서 나는 쌀이군요. 그래서 산에다 이제 논을 짓고 논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짓는 쌀, 그게 맵쌀이 되겠습니다. 맵 플러스 쌀인데, 예, 요게 맵쌀 이렇게 비읍이 나네요. 벽시, 예, 비읍이 덧납니다. 사이시오 붙습니다. 입대, 입살, 접대, 좁쌀, 햅쌀,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비읍이 왜 덧붙을까요? 예, 대 플러스 쌀인데 왜 뎁쌀이가 될까요? 맵 플러스 쌀인데 왜 맵쌀이 될까요? 비읍 덧붙는 거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 아래 참고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 비읍이 덧나는 현상이 휩쓸다에서 생기고 휘날리다에서 안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듯 자, 그러니까 휘날리다는 같은 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둥글게 예, 이게 뭐 둥근 모양을 이제 그린다라는 그런 뜻인데 저 휩쓸다 같은 경우에는 비읍이 붙고 휘날리다 같은 경우에는 비읍이 안 붙는단 말이에요. 휘가 예,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 현상이 앞에 휘에 걸린 문제가 아니라 뒤에 결합하는 애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현상은 과거 비읍 시옷 계열 휘 쓸다 요게 쓸다가 옛날에 비읍 시옷이었거든요. 이것의 영향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저기 뭐그 그려가면 요 저 써가면서 설명을 하면요.
이게 그러니까 휘는 날리다. 이거는 비읍 앞인데 휩쓸다. 얘는 왜 비읍이 붙느냐? 요 문제예요, 요 문제. 그러면 앞에 이 휘의 문제가 아니라 뒤에 애들의 문제인 겁니다. 요게 쓸다가 옛날에 뭐였다는 겁니까? 비읍 시옷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 저희 후민정음 처음 만들어질 때에도 비읍 시옷 표기가 있었거든요. 요게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흔적을 남겨서 얘가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공시적 같은 시대로 봐서는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봐야 돼요. 통시적으로 봐야 옛날에 이게 비읍 시옷이 붙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읍이 붙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요거 발음 어떻게 쓸까요? 붙슬다입니까? 붙슬다? 아니에요. 요거는 여기 저 종성으로 발음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다, 쓸다, 쓸다. 요렇게 발음했어요. 그러니까 뒤가 된 소리가 날 수밖에 없죠. 무서움과 무서움이 났을 때 뒤에 된 소리 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쓸다, 쓸다.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어요. 붙쓸다가 아니라 쓸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비읍이 옛날의 비읍이 흔적을 남겨가지고 이렇게 앞에 비읍이 붙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맵쌀도 마찬가지죠. 맵쌀이 되는 것도 쌀도 옛날에 요거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였기 때문에 비읍 시옷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비읍이 흔적을 남겨서 맵쌀이 입쌀이 되는 것을 햅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그 2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보시면 머리카락. 자, 가락인데 손가락, 발가락에는 히읗이 안 붙어요. 그런데 머리카락, 이거 다 길쭉한 걸 카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숟가락, 손가락, 발가락에는 카락이라고 안 그러는데 머리카락은 카락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이거는 머리의 문제입니까? 가락의 문제입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머리의 문제가 되겠군요. 머리가 평소에는 그냥 하나로 쓸 때는 머리라고 쓰지만 뒤에 뭔가하고 결합할 때는 히읗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걸 어려운 말로 히읗 고경체언, 히읗 고경체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여기까지는 아실 필요 없어요. 하여간 저 히읗을 감추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히읗 고경체언인데 히읗을 감추고 있는 애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살도 그렇습니다. 살. 그래서 살 플러스 고기인데 살코기가 됩니다. 그래서 얘 살은 평소에는 안 나타나다가 이렇게 결합할 때만 히읗이 나타나는 그런 이제 명사들이 되겠습니다. 숙해, 수도 마찬가지예요. 수는 이제 접두사인데 이렇게 숙해, 수도 결합을 뒤에 그냥 격음이 될 수 있는 거센 소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평음이 올 때 예사 소리가 올 때는 이렇게 히읗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컷도 마찬가지고요. 수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안팎, 안도 마찬가지예요. 안 플러스 박인데 히읗이 나타나서 안팎이 됩니다. 암캐, 수도 마찬가지지만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도 히읗을 감추고 있어요. 암캐, 암컷, 암탉 이런 식으로. 자, 우리 휘파람 있죠? 휘파람도 마찬가지예요. 휘 같은 경우에도 뒤에 바람 왔을 때 휘바람이 되는 게 아니라 휘파람이 되지 않습니까? 휘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히읗을 숨기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 해설 보시면 암수가 결합하는 단어의 경우는 표준어 규정 7항에서 수강아지, 수캐,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탉나귀, 수톨저기, 수퇴지, 수평아리, 암강아지, 암캐, 암컷, 암키와 암탉나귀, 암톨저기, 암퇴지, 암평아리를 이렇게 예시하였습니다. 자, 그 표준어 규정 이제 7항에서 뒤에서 이제 배우겠습니다만, 요게 여러분 수가 좀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수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수로 적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수로 적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히읗으로 적는 경우가 있죠. 지금과 같이. 자, 요거 어떤 걸로 적는 게 원칙입니까? 수로 적는 게 요게 원칙이에요. 자, 요게 수수로 적는 경우가 3개가 있습니다. 히읗으로 적는 개가 9개가 있어요. 히읗으로 적는 경우가 9개가 있어요. 요렇게 12개, 3개, 9개, 12개만 예외예요. 12개만 이렇게 히읗으로 적지 나머지는 다 수로 적습니다. 수가 원칙이에요. 수가 원칙. 요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3개로 적는 거 이게 뭐가 있을까요? 양, 염소, 쥐는 수수로 적어요. 양, 염소, 쥐. 그래서 순양, 순염소, 숫쥐 이렇게 수수로 적어줍니다. 요 3개는. 그 다음에 9개 있죠? 9개는 이제
개 종류 있죠. 개 종류. 개. 그 다음에 강아지. 그 다음에 닭 종류. 닭. 예, 수탉. 그 다음에 수평아리. 병아리. 그 다음에 그 당나귀. 그 다음에 수컷. 그 다음에 수돼지. 이렇게 7개가 동물이에요. 7개가 동물이고, 그 다음에 사물에 관한 게 2개 있습니다. 수키와, 그 다음에 돌적이, 수톨적이. 예, 요렇게 7개, 저기 7개가 동물이고요. 그 다음에 요 2개가 이제, 예, 요 사물인데요. 요게 보시면 이게, 여러분 돌적이 뭔지 아세요? 예, 돌적이 뭔지 모르실 텐데, 경첩이라고요, 경첩. 우리 문을 열 때, 문 이렇게 열리게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문설주하고 문에다 다는 것. 예, 그걸 경첩이라고 그러죠. 경첩. 예, 그래서 요 문에다 다는 애가 요게 이제 수톨적이고요. 문설주에 다는 애가 암톨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문을 이렇게 열리게 하는 요거 경첩. 예, 그것의 고유어입니다. 돌적이는 그 돌에 관한 게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수키와 암키와도 아시겠지만 이제 수키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와를 위에다 얹죠. 그다음에 아래다 이렇게 받치는 애가 있습니다. 위에 얹는 애가 수키와 안에다 받치는 애가 이제 암키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간 어쨌든 요거는 다 히읗이 붙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수개, 수강아지, 개 종류 2개 있습니다. 수탉, 수평아리. 예, 이런 식으로 예, 그 닭 종류 2개 있고, 그 다음에 수탉나귀, 수컷, 수퇴지. 이렇게 동물이 3개가 있어요. 예, 수컷도 동물이죠. 예, 그 수컷도 동물에 다 붙이는 것이니까, 예, 이것도 동물이라고 치면 요거 7개가, 예, 요게 이제 그거고요. 저 동물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수키와 수톨적이, 요거는 이제 사물에 관련된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고양이 있잖아요. 개가 들어가니까 고양이가 헷갈려요. 수고양입니까? 수고양입니까? 수고양이에요. 수고양이. 여기 예외 안 들어가죠? 12개 예외 안 들어갑니다. 수고양이에요.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용이 있다. 용. 그 전설 속의 동물 수용이 있고 암용이 있다. 순용입니까? 수용입니까? 예, 헷갈리시죠? 이거. 예, 수용이에요. 수용. 예, 여기 예외 안 들어가죠? 게다가 여러분 그거 있죠? 저 소 있죠? 소. 예. 수소입니까? 수소입니까? 그것도 많이 헷갈릴 거예요. 예, 이거 수소입니다. 수소. 예. 요새 예외 3개 안 들어가요. 수소예요, 수소. 예, 그래서 우리의 그 H2O 할 때 H에 그거하고 그 표기가 똑같아요. 예, 좀 헷갈리는 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 그거는 수로 쓰지 않기로 했으니까 수소가 맞고요. 그 다음에 개미 있죠, 개미. 개미도 수캐 때문에 많이 헷갈려요. 수개미입니까? 수개미입니까? 거미도 헷갈려요. 수거미입니까? 수커미입니까? 예, 당연히 예외 안 들어가니까 수개미, 수거미입니다. 예, 그렇게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요 수에 관한 거 다 정리를 했으니까 하여간 요 예외는 12가지다. 요 예외 12가지만 알고 있으면 다음에 헷갈리실 일 없어요. 예, 무조건 다 수다라고. 예외 12가지만 빼놓고는 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도 마찬가지,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이쇼서 붙이는 경우는 없죠. 암은 미음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9개 있죠. 9개는 역시 예, 암도 히읗을 붙인다. 그래서 암캐, 암강아지, 암탉, 암평아리, 암탉나귀, 암컷, 암퇴지, 암키와 암톨적이 이런 식으로 히읗을 붙인다는 것. 이 9가지는 예,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 여기까지 이제 했고요. 하여간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것은 그렇게 히읗 소리가 예, 뒤에 거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거센 소리를 이을 때 거센 소리 그대로 써준다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 문제 볼까요? 맞은 것에 오피하시오. 자, 1번 좁쌀과 좁쌀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읍이 덧붙는 것 비읍 표기 해준다고 그랬죠? 뒤에 쌀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좁쌀 이렇게 뒤에 걸로 써주시는 게 맞고요. 휩쓸다도 마찬가지죠. 뒤에 쓸다의 비읍 시옷이었으니까 그래서 비읍이 덧붙는 거 비읍을 덧붙여 써줍니다. 휩쓸다 뒤에 게 맞습니다. 햅쌀, 몹쓸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비읍이 덧붙을 때 비읍 표기를 해줍니다. 뒤에 게 맞습니다. 다 1번은. 그 다음에 2번 안팎과 안팎이 있네요. 자, 이거는 안 같은 경우는 히읗을 가지고 있는 예, 명사가 되겠죠. 예, 그래서 결합했을 때 히읗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예, 뒤에 게 맞고요. 예, 그 다음에 하여간 히읗이 덧났을 때 예, 히읗 표기해 준다. 이것을 소리대로 예, 표기에 반영한다. 예,
거기에 따라서 그 안팎이 맞고 뒤에 게 맞고 수평아리도 마찬가지죠. 닭 종류 둘 다 이제 히읗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수탉도 맞고 마찬가지 수평아리, 암탉, 안평아리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수평아리가 뒤에 게 맞습니다.